장기적으로 저희 고령화되고 이런 제도 개선이 또 뒤따라야. 제일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법 상에서 모든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의료 행위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아마 저 가정혈액투석은 사실 일본에서도 하고는 있어요. 98년도부터 나고야에서 시작을 해서 혈액투석 환자 35만 명 되는데 실제로 가정투석하는 환자가 9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네. 코비드 19 사태 이후로 조금 늘어나서 지금 JSDT에서 저걸 보고 있다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저런 식으로 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난의학 관점에서도 그런 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홈 헤모달라시스가 늘어난 거는 이제 어떤 특정 회사에서, 그러니까 원수의 공급 없이 네, 우리가 혈액 투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계를 만들었죠. 네. 네, 그걸로 이제 굉장히 많이 좀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또 허들이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도적인 허들이 좀 있어서요. 네. 이 시간의 주제를 좀 벗어나긴 하지만요. 네. 장기적으로 저희 고령화되고 네. 신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분당 이런 지역에서는 네. 또 이제 환자분들의 니즈로 네. 여러 가지 뭐 민원도 있었고 네. 그런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이 또 뒤따라야겠다. 이게 제일 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재택투석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법 상에서 모든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의료 행위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에 가가지고 뭐 우리 와이프를 링겔을 놔줬어.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많이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불법인 거죠. 네. 의료법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허들, 뭐 이거는 사실 뭐 수행 맞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재택투석 부분은 사실 이게 제도적인 허들이 많고 두 번째는 비용 문제겠죠. 예, 이제 환자 본인이 시설에 대한 이걸 지불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왼쪽 안에 환자분들 각자 준비할 것들 생존 배낭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저거는 뭐 일반적인 맞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맞습니다. 쓰는 생존 배낭이랑 유사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추가되는 것들이요. 네. 투석 환자들 특유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입니다. 네. 내가 평소 먹어야 되는 약. 저 빨간 그 박스 안에 있는 네,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예. 네.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투석실에서 만들어야 될 에머전시 그 박스도 있고요. 네. 그리고 환자 개인분들이 만들어야 될 생존 배낭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경주에서 이제 지진을 겪고 나서 사실 저희 이제 집사람도 굉장히 그런 걸 좀 준비하곤 네.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연락처, 아, 그리고 환자분들이 평소 먹는 약이라든지, 네, 네. 그리고 우리 투석 환자분들 기간이 오래돼서 소변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칼륨 제지 수치 있죠? 맞아요. 네. 네.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 또 급사할 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투석이 항상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된다. 6일치를 준비하라는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 약도 그렇고 다 6일치를 준비하라 그러는데 6일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혹시? 네, 아마도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의 아마 사례들, 연구들로 봐서요. 근데 우리가 약이라는 게 검사를 확인하고 의사 진찰하에 먹어야 그렇죠. 사실은 가장 옳은데 이것은 어떤 특수한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위쪽에 제가 한국형 재난 상황 응급 시기 계획이 필요 이렇게 써놨는데요. 네. 미국 CDC의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어요. 3day 밀 플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투석을 못할 때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몸무게가 많이 늘지도 않고 칼륨도 많이 늘지 않는데 그러니까 시기 제한을 해서 투석 못하고 버티는 맞습니다. 시간을 늘려보자 맞습니다. 이 얘기네요. 네. 이게 요번에 저희 코비드 19 때도 사실은 맞아요. 환자들이 너무 우리가 코로나 격리 투석을 하게 되면서 네. 의료진이 감염이 되면서 투석이 가능한 의료진이 부족해지면서 그렇죠. 실제로 환자들의 투석을 딜리버리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네. 이게 투석이 막 미뤄지니까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그런데 아직 이게 한국형 음식의 계획이 없습니다. 아, 이 미국의 음식을 보면 뭐 말린 건과일, 뭐 호밀빵 이런 건데 이거 우리 먹으면 안 어르신들, 되죠. 투석 환자분들 네. 사실 칼륨 평소에도 올라가니까. 좀 잘 먹지도 네. 않는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음식이 필요하고 밑에 빨간색으로 좀 적어놨는데 투석 환자는 여유분의 이제 칼리메이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이게 칼리메이트라는 게 이제 제품명이 네. 나왔는데 이게 이제 PPL은 아닙니다. 네. 근데 칼륨을 떨어뜨려주는 먹는 약이에요. 가루. 그러니까 네. 이게 혈액투석 환자한테는 가장 중요한 비상약이 되겠네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QR코드를 좀
삽입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미국 CDC의 이런 밀 플랜을 네.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 네. 연결이 된. 요거 네. 화면 잠깐 크게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거 나중에 캡처하셨다가 요 QR 코드를 한번 찍어 보시면 네. 실제로 저 네. 화면이 구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찍어 보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 하도 QR 코드 찍는 거 이제 잘 아시잖아요. 어디 음식점 갈래도 네. 찍었었고. 어르신들도 요새 잘하세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의료진 자체도 이제 기계에서 수동으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네.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우리 교수님이 지금 페이지를 급하게 넘기셨는데 앞 페이지 잠깐 보여주셔도 돼요. 네. 이게 특정 회사가 이제 특정 나와가지고. 회사가 나오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특정 회사 이렇게 가려야 되겠는데 네. 이게 그 이제 매뉴얼로 손으로 피 다시 돌려주는 이 과정을 만든 이 비디오가 있어요. 의료진용으로. 그래서 이것도 캡처를 하셨다가 한번 보시면 이거 큰 화면으로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캡처용으로. 이게 유튜브 방송 좋은 게요. 캡처가 좋아요. 네. 제가 강의할 때도 표 이렇게 캡처하시라고 계속 그러거든요. 요 QR코드 캡처하시면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 QR 코드를 이제 투석 기계 앞에 붙여놨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이게 수동 혈액 반환 요거 말고도 이제 회사들에서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많이 했고요. 이제 특정 회사가 나와서 그렇지만 저는 모든 투석 환자가 여기 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네. 이런 QR 코드를 좀 퍼뜨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바람도 있어서 이제 각자 네. 좀 연습을 할 수 있게 핸드폰에서 요즘 찍어가지고 바로바로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좋네요, 아주.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조금 이건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종합해서 대한신장학회지에 정리해서 보고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가이드가 없었지만 이런 재난 상황에서 경주 포항 이후에 로컬 개인 의원부터 지역 보건소, 헤드 컨트롤, DBH 그리고 네. 정부의 협력으로서 조금 체계를 갖추어 나가자. 그리고 코비드 19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요?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런 거를 더 해나갈 수 있는 기회로 잘 삼았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저 화면 보니까 아마 교수님이 이게 아마 발표하신 논문이에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이름 많이 보이고 있네요. 뭐 김현수 교수님, 임춘수 교수님, 김동기 교수님도 보이고, 어이구 한승혁 교수님 이름도 나오고.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방송 초기에 우리 서울대 이정표 교수님이 좋은 내용이 기대된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정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 논문에는 안 들어가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인공신장실 재난 대응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어떤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또 그 부분에는 학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요번 코비드 사건을 하면서 나라에서도 이제 과거보다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대한신장학회 등록자료를 봤을 때 우리나라 HD 머신이 3만 대, 투석 센터가 이제 1,135군데로 파악이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은 최선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네. 그와 동시에 개별 인공신장실에서도 생존 배낭을 준비하고 그렇죠. 평소에 나의 주변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조금 더 식습관, 내 어떤 먹는 식이 습관이라든지 건체중 조절 환자분들께도 조금 더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특히나 코비드 19 이번에 아마 전 국민께서도 맞아요. 많이 그리고 우리 투석 환자들 인공신장실 재난 대응하는 것은 결국은 내 가족을 지키는 것과 맞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지금 정지성 님이 질문 하나 주셨어요. 투석이 끝날 때 네. 셀라인을 손으로 꽉꽉 짜서 피를 막 몸속으로 넣어주는데 이제 뭐 재난 상황에서도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경우에 투석 환자 심장에 갑자기 무리가 가지는 않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투석 수동 반환의 트러블슈팅 이제 그런 준비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매번 투석을 할 때마다 블러드로스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 키트 내에 블러드를 리턴하는 것 정도로는 우리가 투석이 이제 진행될 때 울트라 필트레이션 그러니까 초유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갈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웰 트레인된 그러니까 수동 반환도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의료진이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 아주 트레이닝된 상황에서만 극히 이제 제한된 상황에서 이제 시행해야 된다는 네.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거보다 더 급박한 상황이라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크램핑 되는 가위를 사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환자 본인이 두 줄을 딱딱 끊으면 가위를 이렇게 탁 하는 순간에 그냥 크램핑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탁 끊고 나갈 수 있는 네. 이런 훈련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일본은요. 네. 우리나라는 저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울산대학은 하나요? 아니요, 저희도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화재 대응, 네. 지진 대응 이런 네. 거를 사실 일본이 제일 잘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회에서는 요번에 그 임춘 회장님 취임하시고 재난 대응이 출범하면서요. 네. 이런 지진 화재 뭐 이런 데서도 준비를 사실 이제 네.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오현호님께서 이렇게 댓글 주셨어요.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이걸 가로에다 치셨어요. 네, 어려운 일이죠. 지역 학회 차원에서 우리 포탑을 하거나 발전기 등을 보유 관리해 주시다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여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거 뭐 재난대응위원회 우리 간사시고 사실 저도 부울경위원이거든요. 네. 회의 때 뭐 건의해 볼만 할 건데 결국은 예산이 머니가 문제죠. 사실은 저희 부울경에서 논의도 좀 한 네, 적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맞아요. 이거를 이게 좀 오프 더 레코드로 드리면 너무 환자를 따라가는 속도가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니까 맞아요. 일단은 사자 네. 막 이런 얘기도 네.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물건이 없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네. 네. 물건이 네.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런 공용 장비를 구매하는 것 이거 저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거를 좀 지자체 예산으로 사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네. 합니다. 혹시 공무원분들 보시면 네. 건의 좀 해주세요. 네, 정말로 네, 건의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요 방금 받은 질문과 일맥상통인데요. 오케이, 필요한 건 알겠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한정된 재화를 놓았어야 되는데 투석 환자에 무조건 리소스를 더 투입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리소스를 투입했을 때 좋은 예우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 네, 네. 라는 질문들을 제가 타파트 전문가들에게 받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의사들은 환자를 살리고 싶습니다. 모든 의사들은 보이는 환자가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세 장은 이제 미국의 논문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는데요. 위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이후에 투석을 땡겨서 했더니만 네. 환자의 응급실 방문이 줄었다는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투석을 땡겼다는 게 어떤 의미죠, 저게? 네, 그러니까 뭐냐면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굉장히 큰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네, 네. 허리케인 샌디 예보를 입고 그 지역에 투석이 예정된 사람, 그러니까 샌디가 오는 지역이 네, 네. 그분들을 일요일 날 미리 부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미리 네, 네. 태풍이 오기 전에 맞습니다. 미리 와서 투석하십시오. 맞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렇게 미리.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미국의 클레임 청구 자료를 가지고 그거의 응급실 방문 빈도를 아하. 연구를 해봤더니만 실제로 20%가 투석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근데 저희가 NEJM에도 논문이 있지만 일주일에 7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수금 투석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아침, 아하. 화목토 투석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새벽에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 3회 투석을 하는데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 논문에서 어떤 한 가지 가능성으로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 논문은 자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난 대응을 해야 된다. 디제스터 프리페어니스를 하면 그리고 환자가 그거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좋으냐. 이것은 CJ슨이라고 하는 미국 임상 신장 저널인데요. 네. 여기도 환자들을 다이알리시스 스페시픽 프리페어니스를 준비를 하니 실제로 투석을 빼먹는 확률이 10% 정도 감소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인종이나 다른 거를 보정하고도 실증적으로 보여준 연구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저명한 미국 신장학회지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돼요. 예, 이 논문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자본을 어떻게 배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 근거를 가지고 실제로 배치를 하여서 네. 이러한 미국 신장협회에서 요거 자료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3만 원 기부회님이 유비무환인가요? 그러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유비무환이 그 네. 키워드가 되겠네요. 네, 요거 자료인데요. 실제로 미국 신장협회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에 에머젠시 프레페어드니스가 10년 동안 우린 준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투석이 가능한 지역으로 투석 환자 이송을 장려하고 이게 근데 물론 이거를 무조건 따르자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 그렇죠. 뭐 지리적 특수성, 투석 환자의 현황을 보는데 적어도 미국이란 나라는 한 번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은 고쳤다. 아하. 이래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저희가 이번에 코비드 19으로 크게 소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외양간을 열심히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상이변 고려하여 사전 투석 장려, 재난 상황에서 투석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리소스 우선권을 주도록 한다는 내용도 좀 논평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예요. 이렇게 네. 보면 네. 미국이 진짜 대단한 네. 나라예요. 네. 네. 그래서 1시간여 말씀드려 봤는데요. 인공신장실의 재난 상황은 자연재해와 인적재해의 혼합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공신장실 재난 특이성에 대해서 의료진, 투석간호사, 그리고 투석 관련 엔지니어뿐 아니라 환자분까지도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필요하겠고요. 인공신장실 의료진은 평소 재난 상황에서 수질 관리, 전력 관리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 교육하고 평소 해성 이동 인공신장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 서지 카파시티를 헤드 병원에서는 유지하여야 하겠고요. 국가 차원의 대응을 장기적으로 준비함과 동시에 개별 인공신장실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당장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원장님 투석 전문의 배지 다루셨는데요. 네. 여기 보이시죠?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경주 포항 지진 겪으면서 투석실에서 지진 나면 아마 우리 투석 전문의들은 투석실에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진이 언제 또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유비무환이라는 댓글처럼 미리 준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민재님이 유경동 교수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오늘 진짜 설명 너무 잘해 주셨어요. 사실 이게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 페이지만 넘겨주세요, 교수님.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네.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가 네, 이거 자료 잠깐 보여줄 수 네, 있을까요? 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등록 자료 금년에 이제 맞습니다. 등록 네. 자료에 이제 투석 환자 10만 명 이제 얘기 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신환 발생이 좀 높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 의료진이 치료를 잘 했기 때문도 있고 실제로 당뇨병의 비율이 높기도 하고요. 일본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마지막 키드니 360 저널에 33만 4천 명으로 제가 자료 봤고요. 네, 네. 우리나라 등록 자료 코즈 자료 이제 금년에 등록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혈액 투석 환자의 유병률 8만 1,760명 네. 사료가 됩니다. 그게 아마 저게 이제 등록된 저희 신장학회 등록된 분들이 저 정도라는 얘기고요. 네. 네, 자료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8만 1,000명인데 저게 이제 등록 안 되신 분들도 많을 거니까 사실은 10만 명 될 거라고 저희 그냥 보고 있어요. 네. 사실은. 네. 일단 오늘 교수님 뭐 긴 시간 동안에 뭐 아주 압축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여러분들 이제 사실 뒤에 방송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유 있게 했고요. 혹시 뭐 교수님께 뭐 저한테 질문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한 5분 정도는 질문 받고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 재난의학뿐만 아니라 뭐 일반 콩팥 질환에 대해서 질문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우리 또 유경동 교수님이 지진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네, 일반 신장 내과 전문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모신 김에 뭐 여러분들 매일 여러 하시는 질문들 또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한 5분 정도 남았고요. 댓글들을 보니까 뭐 저 대부분들은 제가 거의 다 읽어드린 것 같고 아까 저 재난대응팀이 5분 대기조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이렇게 3만 원 기부맨님이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디맷을 조직하는 것이요. 제가 이제 슬라이드는 뺐는데 저희 병원 자체도 원내 재난대응팀이 있고 그러니까 평상시는 우리가 이제 서지 카파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본업에 종사하다가 네. 이런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 네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오늘 강의 주제를 준비하면서 오늘 시청자분들이 더욱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코비드-19 대응이실 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의 내용은 조금 오늘 논외로 한 이유가 저희가 또 투석협회 가을에 또 강의 네, 또 네. 코비드-19을 또 재난 대응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코비드에 너무 또 리소스가 맞아요. 집중을 네. 해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너무 좀 떨어져 있기도 하여서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재난 대응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오늘은 여기에 주제를 국한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마 코로나 대응은 저희가 지금 신장학회 내에서 재난대응위원회에서도 뭐 지침을 계속 만들고는 있지만 사실 지진만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아직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지진보다는 이제 코로나 대응팀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더 많긴 하고요. 하죠. 네, 많긴 네. 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공신장실 지침 지금 개정판도 지금 네. 한림대 이영기 교수님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중수본의 지침을 좀 따라갈 네, 맞아요.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뭐 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가 이제 어떤 의견을 끊임없이 이제 내려고 하고 저희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안전은 이제 비용이 드는데 네. 환자 안전을 아주 안전하게 하면 의료 비용이 극도로 올라갈 것이요. 맞아요. 환자의 코션 레벨을 낮추면은 의료 비용은 낮아지겠지만 생존율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네. 오늘 거듭 강조드리지만 우리나라 투석 환자 10만 명이고요. 10만 명이면 우리가 투석으로 가기 투석 전 단계 환자 네. 포함하면 거의 우리 가족 중에 만성콜밥병 환자 아닌 집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인공심장실 투석 환자, 만성콜밥병 환자의 이런 진료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조금 요청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